발단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농심의 구매 중단 결정이 군산 꽃새우의 가격 폭락 세태를 불렀습니다. 이 가격 폭락 사태는 군산 어민들의 또 거센 반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근데 가격 폭락 폭이 뭐 3분의 1로 이렇게 곤두박질쳤습니다. 예, 엄청나게 심해요. 예. 그런데 이제 꽃새우를 잡는 철이 6월에서 9월, 주로 여름철에 집중돼 있고요. 네. 지금 군산에서 한 60척 정도가 이 꽃새우 잡는 업에 종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상자가 한 15kg 정도 되는데 이제 최고일 때 한 9만 원 정도 갔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농심에서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단을 하니까 예. 이 한 상자당 2만 7천에서 8천만 원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금액 자체는 사실 타산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잡은 꽃새우 한 70%를 수매를 했는데 네. 이걸 수매를 않게 되면 지금 군산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군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군산 어민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농심 측에서는 이건 뭐 이물질이 있더랄지 아니면 이제 품질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어민들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심이 한 20m 이상 되는 곳에서만 꽃새우가 살고 예. 또 물이 깨끗해야지 꽃새우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또 더군다나 포획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처리를 잘해서 90% 이상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납품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산을 쓰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는데 아무튼 뭐 아주 종국적인 뭐 해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향후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민들이 이제 뭐 성이 많이 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까지 나서게 됐고, 그러니까 농심에서는 일단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농심하고 어민 측이 최종 협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농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그래서 농심의 입장은 이건 품질에 관한 문제지 우리가 가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산을 산다 하더라도 수입해서 쓴다 하더라도 한 10에서 15%밖에 가격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이제 새우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팔린 거잖아요. 뭐 80억 봉 정도 이제까지 누적으로 팔렸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품질이 최고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지자체 이제 군산시에서도 네. 그런 품질을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협의체에서 협의가 됐고 농민들도 앞으로는 품질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서 납품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품질과 관한 협의가 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품질에 대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지면 이제 언제부터 수매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결정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우깡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싶었는데, 하지만 군산의 어민들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우 품질은 좋죠.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그 불순물, 나이론,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런 거, 좀 더 신경 써서 이제 새우를 좀 납품해주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래요. 우리 새우는 바다에서는 수작업을 해서 상자에 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상 없어요. 여기서 바다에서는. 그 어민은 어민대로요. 당연히 분노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다 이런 목소리, 오늘 지금 바로 저희가 한번 물어본 어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민들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꽃새우를 잡는 어민이 꽃새우만 잡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서해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들이 대하, 전어, 또 조기 같은 게 많이 납니다. 예. 그러면 꽃새우에 만약에 이물질이랄지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겠다 농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자신들이 잡은 어획물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이제 군산에서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군산의 어떤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바닷가의 어떠한 오염 문제가 이제 서해안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최근에도 고래가 해외에서 그 사례를 보면 고래가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이제 배수에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플라스틱이 꽉 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상황이거든요. 네, 꽃새우를 잡고 거기서 이제 이물질이 있는 거를 수작업으로 해서 이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인. 그래서 이제 네. 포획을 하다 보면 예. 결국 플라스틱같이 오염물질은 섞여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민들이랄지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상당 부분 많이 걸러내고 그러면 뭐 꽃새우 자체는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단지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어민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중간에서 가공하는 업체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민들이 최대한 골라낸다 하더라도 저렇게 배 위에서 골라내는 건 일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럼 중간에서 뭐 말려서 제공을 하든 네. 중간에서 유통할 때 가공해 주는 업체가 있을 때 그 업체가 또 다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좀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농심에 최종적으로 납품이 될 때는 좀 그 깨끗한 상태의 꽃새우가 납품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